일단 이 스포츠 클라이밍 하면 안전성을 위해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지금 앞에 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로프는 사실 일반 로프보다 상당히 많이 가늘죠. 이 로프가 상당히 가는데 이 로프가 또 강도가 되게 셉니다. 이쪽에 이제 보면은 재원이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10mm. 60m예요, 길이가. 여기 1이 돼 있고 동그라미가 돼 있죠? 네. 이건 바로 외줄, 즉 한 줄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2가 써진 것들은 반드시 두 줄로 사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클라이밍 등반을 할 때는 반드시 1이 표시된 로프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로프가 일반 로프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 안쪽에 이제 하얗게 이 힘이 있습니다. 6가닥이 총 들어있다면은 3가닥은 오른쪽, 3가닥은 왼쪽으로 꼬아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로프는 매달리면 계속 한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이 로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강도는 대부분 보면 한 7,500kg에서 한 9,500kg까지 견딥니다. 저는 1이라고 써 있어서 1등급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마모되는 게 매듭을 맸을 때부터 한 1m 거리가 가장 많이 마모됩니다. 그게 왜 마모되느냐 그러면요. 이 고리 안전고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로프를 통과시켰을 때 이 부분이 많이 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m 간격이 많이 마모가 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 부분을 날카로운 면도 칼 그걸로 이제 자른 다음에 이 로프가 보면은 외피가 있고 이 바깥게 있고요. 안에 있는 속심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불로 지져가지고 따로 놀지 않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마모된 부분은 버리고? 그 이제 아주 강하게 추락을 먹었을 때는 또 폐기 처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바닥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프를 사용할 때는 밑에 바닥에 깔개를 사용해서 그 위에서 로프가 항상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모래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 확보 기구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그 섬유 조직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깔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에 너무 지나치게 노출되면 안 되고요. 로프를 사용할 때는 양쪽 끝을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데 손상 부분이 한쪽으로 몰리면 로프 수명이 짧아지고 로프가 자주 꼬이기 때문이다. 사용 전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훑어보고 로프에 혹이나 부풀어 오른 데가 있으면 속심에 이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재점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외피 손상은 눈으로 식별해야 하는데 등반 중에 낙석이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자주 점검하여 이상이 있다면 신중히 판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퀵도르라 그럽니다. 퀵도르? 퀵도르고요. 퀵도르는 2개의 카라비너와 2개의 카라비너를 연결해주는 퀵도르 슬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퀵도르 같은 경우는 2개의 카라비너인데 모양새가 틀리죠. 보시면은 여기 이걸 이제 열리는 개폐구인데 개폐구가 반듯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약간 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듯한 개폐구가 된 게 바로 저 위에 금속으로 된 고리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그는 거예요. 그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로프를 갖다가 이쪽 휘어진 부분을 이제 삽입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걸 구분을 않고 거꾸로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되게 매끄럽게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흠집이 많이 가 있어요. 흠집이 되게 찍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걸고 이쪽을 로프를 삽입을 했을 때는 추락을 하게 되면 이 로프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초급자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이제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는 한 7:3 정도. 그러니까 이 짧은 게 한 7개 정도. 그 다음에 긴 게 한 3개 정도를 구입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한 루트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벽이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휘어진 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짧은 거 걸어주면 되는데 이 안으로 된 부분은 긴 걸 걸어줘서 로프가 잘 유통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카라비너가 또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에
이건 그거보다 상당히 크죠. 자. 크기가 확실히 다른데요?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잠금 카라비너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개폐구가 열리죠. 네. 자,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열었다가 놔버리면 잠겨버려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이렇게 스위치가 있네요. 예, 스위치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잠금 카라비너도 수동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돌려서 나사식이에요. 스크류로. 안 열려요. 자, 그럼 이건 어떨 때 쓰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 확보를 봐줄 때. 즉, 올라가는 사람을 밑에서 줄을 잡아줘야 될 때는 반드시 잠금 카라비너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카라비너는 개폐구를 통해 각종 등반 장비를 연결하거나 고정하는 장비인데 그게 잠금 카라비너와 일반 카라비너로 구분할 수 있다. 카라비너를 구입 시에는 몸통 부분에 제조원과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잠금 카라비너 2개와 B형 카라비너 20개, 즉 퀵드로 10세트를 사고 여유가 있으면 B형 카라비너만 더 구입하는 것이 좋다. 매듭이나 확보를 볼 때는 등반자의 매듭이나 확보자의 확보기구가 카라비너의 개폐구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시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스트레이트 카라비너와 벤트 게이트 카라비너를 반드시 양쪽 슬링 고리에 개폐구가 엇갈리게 고정시킨 후 스트레이트는 볼트에 벤트 게이트는 로프에 걸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반자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손으로 이 줄을 잡을 수가 없죠. 떨어졌을 경우는 손이 다 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벗겨져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주는 대신에 기구를 사용해서 잡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2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그리그리라 그러고 자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그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로프가 이 두께가 10mm부터 11mm까지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너무 가늘면 안 돼요. 네.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등반자가 되겠죠. 네. 자, 보시면은 여기 등반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줄을 잡아주는 거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부분이 등반자가 올라가다 추락을 하면 순간적으로 줄이 팽팽해지겠죠. 네. 타이트하게 됐을 때 이게 들립니다. 들려서 이 모서리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로프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등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등반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만약에 추락을 하게 되면 이쪽이 순간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덮고, 그 다음에 잠금 카라비너를 끼운 다음에 확복 고리에다가 걸어주시고 잠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이 등반자 로프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항상 이 줄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당기게 되겠죠. 그럼 걸려요. 안 빠지죠? 예.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내려주느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매달리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자, 내려올 때 밑에 있는 확보자가 이 러버 자체를 왼쪽으로 자기 몸 쪽으로 이제 당기는 거죠. 당겨서 이 간격을 멀리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당겨주면 제가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다가 굉장히 부드러워. 예. 그다가 이제 힘들다 그러면 다시 놔버리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자동식인데 이제 그리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수동이 되겠죠. 오른쪽에 이제 이게 튜브형입니다. 파이프를 깎아서 이제 만든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 구멍이 2개 있죠. 대부분 인수봉이나 선인봉에 갔을 때는 하강을 할 때 2줄을 사용을 해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양쪽 구멍에 이 로프를 삽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외줄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확보자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왼손잡이는 왼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제동 손 쪽이 이쪽 넓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거 줄이 너무 두껍다든지 그러면 반대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자, 이제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등반자다. 등반자다 그러면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줄이 계속 빠지죠. 계속 빠져요, 이게.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오른손을 잡아버리면 절대 안 빠집니다. 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입니다.
그 대신에 항상 제동선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쭉 이렇게 늦춰주고 내가 그 사람을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빨리 내려올 거고 자기 몸 쪽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내려옵니다. 쪽으로 나가면은 빨리 내려올 거고 자기 몸 쪽으로 들어가면은 잘 안 내려옵니다. 등반자를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확보기에는 수동 확보기구인 튜브로 된 ATC 플레이트와 그리그리라는 자동 확보기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확보기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용법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그리는 특히 작동법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으로 제동되어 숙달되면 확보를 보기에 편하지만 실수로 루프를 거꾸로 끼우면 등반자의 추락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에도 등반자는 허리에 찬 안전벨트에 루프를 묶고 등반하게 되는데 추락 시 안전벨트는 등반자가 거꾸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허리의 충격을 흡수해 부상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다. 암벽화는 스포츠 클라이밍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뛰어난 마찰력과 다양한 기술에 적합한 암벽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벽화가 너무 작거나 크면 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려운데 초보자는 얇은 양말을 신고 암벽화를 신었을 때 약간 조인다 싶으면 알맞으며 자신의 발에 편한 것을 고르도록 한다. 탄산 마그네슘 가루인 초크는 홀드를 잡는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초크를 담는 초크통은 운동화 끈등으로 묶어 한가운데 고정시켜야 등반 시 초크통이 돌아가지 않는다. 장비는 꼼꼼한 관리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등반 전후 하나하나